trying for so long to let you know how I feel. And if I stumble, if I fall, just help me back so I can make you see. Please give me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night.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로 일본은 12년 동안 사실 고민을 해왔죠. 결국 바다로 조금씩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결정을 했는데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려 30년 동안 이 방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지난 5월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바다 산업, 그러니까 수산물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이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은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마는 시찰단을 보내서 점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국 해양 방류를 막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전력 산업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결국 예기치 못했던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시 원전 오염수를 배출해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역시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원전을 55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원전 3중 수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해외 시찰이나 순방을 다녀왔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시찰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행정적으로나 또는 도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선진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비 낭비다,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 바로 그런 해외 시찰을 지금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 또 연구소라든가 대학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또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과 함께 다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완전히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으로 달라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보면 방위산업과 군사력이 발전되는 소중한 자산이 됐고요. 또 엄청난 무기 수출을 달성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우위에 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역시 대한민국이 기준 설정이라든가 또 대응 방안, 사후 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